며칠 전 저희 가게에 전화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30개와 치킨 20마리로 금액으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의 주문 금액이었습니다. 3시간 뒤 물건을 찾으러 온다고 해서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다렸는데요. 남성은 장난 전화를 건 거였고 저희가 해당 전화번호를 경찰에 신고해서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남을 속이는 행위에 호기심과 재미를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손해가 극심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내용만 봐도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정말 허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허위로 주문한 행위가 이거 어떤 죄가 되나요? 업무방해가 되나요? 네, 일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요건 사실을 보면 예. 위계, 위력 또는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근데 네. 위계란 여기서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오인, 착각, 부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지금 사안과 같이 거짓 주문, 허위 주문 이런 행위는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해당 대표적인 예로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금 사안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피해를 정확히 입힌 사안이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112, 119에 그렇게 장난 전화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한다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단순히 한두 번 정도 한 초등학생 장난 수준이 아닌 경우기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허위로 주문을 한 사람이 지적장애가 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보통 심신미약이다 그러면 감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분이 또 장난을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법이 이제 심신장애인에 대해서 감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미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이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처벌을 면하게 되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진단서나 의학적 자료나 사건 정황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판사가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쨌든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감형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이걸 이제 법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최근에는 사실상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선악 사회 규범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지금 장난 전화를 하면서 또 속이는 게 재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를 인지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자,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쨌든 뭐 심신미약이든 아니든 이유를 불문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지적장애시라면 가족이 좀 보호를 소리한 그 좀 탓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은 뭐 거의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참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형사상 그 업무방해죄 요건보다는 좀 더 넓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사안에서는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따라 이제 지적장애인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심신을 상실한 정도로 인정되는 그 정도에는 책임이 무능력자라고 해서 면책이 되는 대신 네. 그 사람에 대한 법적 감독 의무자가 이를 대신 책임질 의무가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면 다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는 지적 장애인이 심신 상실 상태인지 아니면 그 수준까지는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질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족이 사람의 가족이 대신 책임져야 될 것인가는 나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게 또 증명이 된다면 또 면책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음식점과 관련한 또 다른 피해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은 뭐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때 또 노쇼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지 않는 그런 걸 노쇼라고 하는데 단체 손님을 예약을 하면 굉장히 좀 많은 좌석들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예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약한 당사자한테 뭐 연락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예, 일단 요즘에는 이제 예약금을 일부를 받고 그런 게 예약을 많더라고요. 하는 네. 형태로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예약을 할 때 언제까지 취소를 하라든지 언제까지 취소하면 아예 뭐 위약금이 없다든지 이런 안내가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건을 꼭 확인하고 이제 예약을 하시고 또 그 안에 취소를 가능하면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은 네. 일단 뭐 연회 시설 같이 굉장히 대규모의 예약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불해 주는 것이 환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에는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는 예약을 이제 취소하는 경우에 예약 보증금을 다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권고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셨더라도 취소가 이제 결정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를 하셔야겠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외식업 예약이 굉장히 활발할 텐데요. 그렇죠. 이 업체 사업자 측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약을 상당히 이제 결정되는 대로 빨리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예약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정착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번 또 몇 번 하다 보면 네.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서로를 위해서 예약은 뭐 하셨다면 꼭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 좀 드리고요.